네, 늘 우리에게 바른 법률 상식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법무법인 가교의 서주호 변호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무보험차와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대응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자, 먼저 보내주신 사례가 어떤 건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 문의가 있어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버스에서 내리던 도중 오토바이에 치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토바이는 미등록되어 있던 것이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의 17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면 보험사라도 불러서 처리할 수 있었으나 그럴 상황도 되지 않아 우선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문제는 운전을 한 가해자의 부모도 신용불량자라 아쉽게도 제게 어떤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저는 프리랜서라 이 사고로 일도 끊기고 병원에만 누워있는데 이럴 경우 저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움 좀 주세요. 라고 사연을 주셨네요. 네, 정말 굉장히 너무나 엄청 억울한 사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악.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건가요, 변호사님? 예, 보험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보험가 의무는 당연히 있고요. 네. 이제 뭐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등록이 안 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자동차는 그 자동차 등록 원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등록하시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에서 하고 있고요. 네. 오토바이는요? 예, 오토바이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륜 자동차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걸 운전하시기 위해서는 시군 구청장에게 사용 신고, 그러니까 등록, 아까 말씀드린 등록에 준해서 신고를 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좀 주의하셔야 될 게요. 그동안 이제 의무화 안 됐던 50cc 미만, 소위 이제 스쿠터라고 불리는 것들 있죠.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그 스쿠터, 그러니까 50cc 미만의 경우도 모두 사용 신고 의무화되도록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등록은 등록이고 또 사고 처리는 사고 처리 아닙니까? 별개로 사고 처리를 이분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 지금 무보험 오토바이였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모든 자동차의 경우 이륜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요. 등록 신고와는 별도로 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이제 부상을 입힌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물건, 재물을 멸실, 훼손시켰을 경우 이에 대해서 배상하기 위한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의무보험이라고 이렇게 법에서 부르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을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이 보험 가입하시면 그 보험 약관상에 대인배상 1 이렇게 돼 있고 대물배상 이렇게 돼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의무보험이고요. 그 부분에 한해서는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의 경우도 자동차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예,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요, 아무래도 문제는요, 이제 사고를 낸 가해자가 무면허 오토바이의 17세 고등학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미등록 오토바이로 운전을 하다가 그랬다는 건데,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17세니까 이제 미성년자라는 부분이고 또 학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운전자가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또 뭐 나이가 어떠냐라는 거는 손해배상 책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가해 행위를 한 데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요. 또한 이제 형사적으로도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안의 경우 17세이기 때문에 뭐 성인과 동일한 내용의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책임 배상을 이 학생이 분명히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부모님들이 능력이 없다고 하네요. 이 사례 속에서. 이런 경우가 참 흔치 않을 텐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예, 그 말씀드렸듯이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뭐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실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미성년자가 아주 어린 경우 있죠. 뭐 초등학생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뭐 판단할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로 이제 법적으로 책임 무능력자라 그래서 그 경우는 뭐 아예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그 감독할 의무 있는 자, 보통 부모님이 되시겠죠. 부모님이 대신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례는 17세라는 게 문제인데요. 보통 이제 12세에서 13세가 넘으면 이제 뭐 책임 능력자로 보거든요. 근데 17세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당연히 본인이 책임져야 될 그런 책임 능력이 있는 나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사례에서 말씀하셨듯이 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력이 없으신 경우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네. 이런 사례의 경우 옛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 무능력자가 아닌 이상은 부모가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이제 좀 불합리한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 이제 판례나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부모가 자신이 그 자녀를 감독하고 교육할 그런 의무를 못한 자신의 책임을 물어서 그렇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책임을 물어서 그런 좀 피해 구제에 좀 만전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기하고 일단 뭐 있습니다. 도의적으로나마 부모님께서 책임을 져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례에서는 신용불량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 사례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네, 네. 될까요? 예, 이런 경우가 좀 흔치 않게 있습니다. 적지 않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에서 이런 불합리를 좀 구제하기 위해서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이제 법률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소위 뺑소니 사고, 그러니까 누가 가해자인지 알 수 없는 사고, 그다음에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피해를 대신 보상해주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이런 형태로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뭐 사례의 경우에 이제 운전자가 보험에 전혀 가입되지 않고 자력도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제도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좀 더 구체적인 거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만큼 손해배상이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요거는 좀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네. 좀 금액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사망사고의 경우는 2천만 원부터 1억 한도에서 사망일 경우? 예, 사망의 경우는 2천에서 1억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을 해드리고요. 상해의 경우는 등급을 여러 등급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최고 2천만 원 한도에서 이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에 좀 실질적으로 손해 받으신 입장에서는 좀 미흡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좀 그나마 미흡하나마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예. 그 청구 절차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내를 드리면요. 네. 그 인터넷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이렇게 검색을 하시던지 네. 아니면 정부 보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화번호도 1544-0049. 이거 뭐 보험 지금 광고 광고 같아요. 1544-0049로 전화하시면요. 이 보장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예.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번호 안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예, 1544-0049입니다. 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라는 곳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쵸. 자, 그런데 청구 유예 기간도 따로 있을까요? 예, 모든 이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졌는데요. 그럼 네. 뭐 소멸시효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뭐 그냥 만연히 이렇게 놓으시면 방치해 두시면 안 되고요. 사고일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바로 사고가 생기시고 보험 처리를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확인되시면 바로 네.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국가에서 지급이 된다라는 게 아주 몰랐던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그러면 그 가해자한테 나중에 구상권을 또 청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정부가 예. 뭐 자선 사업을 하는 그쵸. 예, 뭐 단체도 아니고 예. 당연히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이제 무보험 차량이라든가 뺑소니 차량이든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마련한 거지 뭐 가해자를 면책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당연히 먼저 정부가 그 보상을 해준 만큼 구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고가 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병원비도 문제지만 프리랜서시잖아요. 그럼 생계가 달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피해 보상을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예, 요건 좀 일반론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뭐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피해라는 건 병원비라든가 치료비 그쵸. 이런 손해가 가장 현실적인 손해고요. 또 정신적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이런 것도 위자료라는 형태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프리랜서 말씀을 하셨는데 생계와 관련된 직결된 건 뭐냐면 일을 못함으로써 수입을 못 얻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일시일 수입 또는 일시일 이익이라고 그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거는 여담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네. 그 사안과 같이 자력이 없는 경우, 네. 뭐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구 자체를 그렇게 귀찮으니까. 귀찮기도 하고 뭐 나올 것도 없는데 왜 하냐 뭐 이런 생각에서 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 판결을 한번 받으면 10년 동안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사이에 뭐 그 가해자가 자력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판결문 가지고 집행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판결은 받아 놓으시고요. 나중을 대비하시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이러한 사고가 없어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당부사항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주세요. 예, 사고는 뭐 당하시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는 게 조심해야죠. 가장 중요한데 오늘 이제 오토바이 사고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장 많은 사고가 뭐 택시 같은 데서 내리시다가 뒤에서 오토바이가 뭐 들이받고 이런 사고가 많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항상 차 내리실 때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오토바이 경우 특히 보험 가입 안 하시는 분이 아직도 많다 그럽니다. 근데 자신도 언젠가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그 자동차나 오토바이 꼭 운전하시기 전에 보험 가입하시는 거 그건 꼭 지키셔야 될 약속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생활 속 법률 상식을 통해서 무보험차 사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알찬 법률 상식 기대해 볼게요.